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성 의장님,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멀지 않은 광화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광화문 최고위원회를 현장에서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네네. 그거 입으면 오늘 아침 좀 쌀쌀해서 일단 그거 하나 더 입으시면 뭐 따뜻해질 것 같긴 한데 방탄복을 입어야 될 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가요? 일단 방탄복을 뭐 당에서 대표가 뭐 요청했다기보단 신변보호를 경찰이 요청한 상황이면 네. 경찰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경찰이 뭐 이런 요청을 하면 그럼 뭐 입겠다 뭐 안 입겠다 이걸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어제부터 했으니까 이제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니까 그냥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고 글쎄 뭐 저는 빨리 뭐 뭔가 분위기가 좀 풀어져서 그런 것 없이 좀 스킨십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찾아보니까 뭐 한 두어 달 전에는 김병주 최고가 들고 나온 방검복을 이렇게 살펴보는 사진이 또 한번 뉴스를 탄 적이 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방탄복을 입었다 하니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이 정도 상황인가 싶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광장에 나가 보면 탄핵 반대 집회든 찬성 집회건 너무 격렬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재명 대표한테 그리고 저도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처럼 테러를 당한 분들한테는 그분들의 마음은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재명 대표도 그랬지만 배현진 의원도 저는 사실 목숨을 잃을 뻔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보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근데 작년 그 초반보다 지금 정치적 상황이 더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져서 그렇다면은 그 정치인들이라면 그런 뭔가 이게 뭐 아직 뭐 진실로 밝혀졌든 아니면 뭐 근거가 얼마나 있든 그걸 떠나서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경호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방 전국 때를 빼놓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총기 테러에 관한 청정국이잖아요. 총기 테러는 없었죠. 네. 그렇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송영길 전 대표 다 네. 총기가 아닌 다른 거였죠. 네네. 그래서 이제 호준석 대변인께요. 이걸 이제 보시는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보실까?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신변 보호도 뭐 중요하겠으나 네. 또 이제 국민들이 보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만일의 사태에라도 대비하겠다는 거를 뭐 정색하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건조하게 사실관계만 말씀드리자면 네. 경찰의 브리핑 내용은 예. 유의미한 단서가 있으면 즉시 수사를 할 것이다. 예. 근데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의미한 단서가 없다. 이재명 네. 대표의 테러 위협에 대해서 그다음에 네.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네. 것이 이제 현재 상황 객관적인 팩트인 것이고 그 거기까지 이르게 된 그 동기는 누군가 한 명이 문자를 민주당의 여러 그 의원 지도부들한테 보냈다는 707 부대 출신이라는 그 누군가. 뭐 정보부대 출신이라는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한 명이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제 그 근거 유일한 근거인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방검복을 입어야 될 사람은요 예.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예. 따로 있죠. 최상목 권한대. 아. 최상목 권한대. 하루 그 광화문 회의 끝나자마자 예. 이재명 대표께서 그 회의록을 보니까 끝나려고 하는데 잠깐 근데 저기 최상목 대행이 근무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손으로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렇죠. 바로 거기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했으니까 이건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직무유기 현행범은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참 귀를 의심케 하는 일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가 이게 우리나라 국격이 어디까지 추락하는 건가 정말 의심할 정도였는데 어제는 이제 박성재 장관 나왔었잖아요. 근데 눈 까라 그거지 않습니까? 감히 쳐다봐 이재명 대표를. 그래서 쳐다본 것이 노려봤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로 들어갔었는데 눈 까라 그다음에 몸 조심해. 이런 건 정말 진짜 조폭들의 언어인데 이것이 제1야당 대표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참 우리가 어느 밑바닥까지 가봐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 기획재정부는요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서울청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서울청사가 서울에도 있고 이제 과천청사가 또 우리 정부기관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데 여기 그 정부 서울청사 여기서 몇 발자국 가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청사 건물이 이제 랜드마크 역할도 했는데 거기 가운데쯤에요 기획재정부도 있고 총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최상목 대행이 분명히 있다, 권한 대행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광화문에서는 이렇게 고개만 들면 바로 이제 그곳이 보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을까봐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했다는 워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 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 중 직무유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서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이 순간 직무유기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 바란다. 성 의장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있습니다. 경찰이든 이 말까지는 뭐 그런 법조문이 있나 보다 하겠는데 국민이 체포할 수 있다는 건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없지 않나요? 그런 저도 그런데 그렇죠. 예전에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 한남동에 네. 경찰이 진입했을 경우에 예. 그 진입이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므로 어느 시민이든 그 경찰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예.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 저도 맨날 법조문 얘기해서 제가 때로 법조인인가 싶을 때가 있는데 아니 근데 아닙니다. 여기서 이 국민이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걸리더라고요. 이건 뭔가 뭐 비유적 표현이 아니었을까? 지금 직접 광장에 체포권 그런 건 없기 광장에 때문에. 나와 있는 그 탄핵 찬성 군중들을 선동하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그런 비판을 받을 부분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저는 최성목 권한대행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마흔역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나쁜 앙내를 남기는 거라 네. 정말 비판하고 비판에 뭐 계속 비판해도 매일같이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네. 많은 국민들이 최성목 권한대행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공감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체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그보다는 흔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뭔가 오싹해지는 그런 위협적인 말투 중에 밤길 다닐 때 뒤통수 조심해라는 말이 있고 실제로 예.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범죄 행위 중에요 밤길에 이 벽돌 같은 걸 헝겊에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밤길을 걸어가는 행인 뒤를 살금살금 다가서 뒤통수를 치고 일단 의식을 잃고 쓰러진 다음에 몸에 있는 모든 것을 훔쳐서 달아나는 그걸 전문적으로 이르는 용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조심하라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제 그런 연상작용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쓰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성목 권한대행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최성목 권한대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탄핵 탄핵, 얘기를 한데 저는 늘 오늘 저녁에도 뭐 의원 저는 지상의원총회 한다 얘기하지만 탄핵 소추는 이거는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봐요. 정치적 공격이라고 보고 왜냐면은 우리가 그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네. 당내에도 저처럼 이렇게 이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할 때 그때 정족수 문제가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무총리 시절에 한 것과 권한대행 시절에 한 것 이게 분리가 되고 네.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 한 거는 제가 봐도 200석입니다. 네. 200석이 돼야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국무총리 시절은 151석이 또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두 개가 섞여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151석이냐 200석 갖고 논쟁한 다음에 헌재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를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건데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려면 네. 전 200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지도부가 국민의힘 8명 정도 의원이 야 그거 임명 안 하고 있는 거 정말 잘못된 거지라고 해서 설득을 했다. 네. 그러면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정도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8명 의원이 그걸 해줄까 안 해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정치적 레토릭, 정치적 공격이다. 네. 그래서 사실 탄핵 소추를 못하면 최선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거 빨리 바로 잡으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탄핵 소추를 제가 말한 건 제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어떻게든 최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발언으로 강하게 하다가 좀 선을 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그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오늘 아침에 대표님의 말씀은 뭔가 국회가 있을 여지가 있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 메시지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오겠죠. 예. 안 나온다. 저는 뭐 비유적 뭐 만약에 대변인단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 정도로 언제든 잡혀갈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를 뭐 인지하기 바란다, 자각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였다라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할 뿐이지. 그것과 몸조심하라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뭐 네. 별 얘기 다 하게 됩니다만. 언제든 잡혀갈 수 있다라는 그 범죄의 그 판단을 예. 그거를 각자 국민들이 다 나름대로 하게 되면요. 네. 우리 사회는 그냥 동물의 왕국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성추행 의장이 나를 모욕해서 너는 현행범이야 내가 체포할 거야. 네. 경찰서로 끌고 간다. 그렇게 해서 그게 법치국가가 방금 되겠습니까? 그 비유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입니까? 제가 대변인을 모욕하면 가야죠. 네,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네. 저는요. 네. 이거 테러 지시라고 봅니다. 테러 지시나 마찬가지예요. 폭행하라고 사실 사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찰이 체포할 수 있다를 넘어서 네.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하는 순간 네. 상당히 차원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행동을 해야지 체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조상목 대행이 걸어가고 있는데 당신 현행범이니까 우리가 적법하게 체포할 거예요. 달려들어요. 그래도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몸 조심해라라는 거죠. 몸 조심해라. 그럼 지금 뭐 테러 당할 수 있는데 당신들 왜 그 테러 할 수 있는 그런 테러해도 되는 사람인데 왜 그냥 놔두는 거야?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요 진짜 이제 국무위원들이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괴롭히고 마비시켰다면 앞으로는 그냥 체포하겠구나. 네. 이 현행범이니까 이제 체포야 당신은 이런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설마 했던 일들을 설마 하는 그런 말들을 지금 막 하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가.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을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정말 심각한 우려를 지금 하게 대통령 권한 대행은 사실은 의전 서열로 보면 지금 현재 국가 원수급 1위에 해당되는 최상목 권한 대행인데 몸조심하라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런 거는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네.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요. 네. 이게 그냥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의뢰 그러니 할 수 있는 네. 산을 좀 넘은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만. 이만큼 수위를 이렇게 높여놨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는 더 쌓이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저희 당과 국회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국민들께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건 그냥 둘 수 없다. 그런 뭔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한다면 이틀 전인 오늘 수요일인데 네 여러분 그 서울 신촌에 가면은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이제 그쪽 인사들이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물론 이러니와 즐겨 찾곤 했다는 그 유서 깊은 한정식 집이 있답니다. 성 의장님 그런데 그제 저녁을 거기 당 지도부들이 모여서 뭐 긴급 현안을 점검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오늘 중앙일보에 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렇게 박스로 딱 처리가 돼 있어서 이제 또 정치 고 관여자들은 그 뉴스가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그날 무슨 얘기가 오는 겁니까? 그 음식점이요. 저는 놓친 뉴스였는데 저도 모르는 질문을 거기에서 툭 들어오시면 아니 네. 헌재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지연되는 건 도대체 무슨 사연이냐라는 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걱정스레 직원들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거기가 그 음식점이. 네, 그제. 예. 그러니까 그 아시면서 모른 척하세요. 음식점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왜 갑자기 나오지라고 생각했던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도 예측을 못했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최장수고 길어지는 예측 거. 못했던 최장수고 네. 예측 못했던 최장수고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저희도 말씀드리잖아요. 이러한 것 때문일 것이다라고 저도 여러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럴 내용 때문에 지금 최장수고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이렇게 최장수권 될 거라고 예측을 사실 못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거 대체 왜 최장수권 하고 있는 최장수권란 단어가 좀 입에 붙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왜 최장수권 하고 있느냐라고 갖고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최장수권 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도의 논의. 왜냐면 사실 이번 주엔 정말 마지노선으로 이번 주에 끝날 거라고 사실 지난주로 예측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총력전을 하고 있었는데 총력전이 이렇게까지 길어지게 되면 사실 지금 뭐 단식하셨던 분들도 다 병원으로 가셨고 그리고 매일같이 지금 도보 행진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뭐 당직자들 보좌진들 동원되고 있는데 그분들 우리 뭐 당이 하라면 할 수 있는데 끝이 모르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아까 우리가 한마평 뭐 혹시나 하는 얘기를 했던 게 막 그 재판관들 그 4월 18일 그때까지 되면 우리 그럼 그때까지 걸어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데 얘기네. 지금 말씀 중에 삭발하고 단식하고 도보 행진하고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결정을 자꾸만 미루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압박이요? 예. 글쎄요. 저는 그게 가령 뭐 그분들이, 오늘이라도 네. 야 금요일 날 선고하기로 하자 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 단식 중에 있다지 병원으로 실려갔다지 또 어떤 분은 뭐 목숨을 잃었다지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또 자꾸 뉴스가 나오니까 헌재가 헌재자들이 지금 우리를 선고했다가는 압박해? 큰일 나겠구나. 우리를 압박해? 아니 그런 예. 고가운 마음은 아니고요. 네네네. 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론 내렸다가는 네. 나라가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겠는 걸 이게 좀 냉각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냉각기가 아니라 더 불을 붙지 않을까요 지금? 더 불이 양쪽 붙는다. 다 지금 그런 전상이잖아요. 아무튼 네. 한정식주에서 모여서 점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가 초조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대표께 얘기를 들은 게 없어서 네. 이게 아니 정말 대표가 초조하면은 정책위 의장님 붙들고 제가 초조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까 봐요. 근데 그런 책임감이나 초조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뭐 개인 재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사실 대통령 석방 이후에 민주당이 이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 시청층에는 없겠지만 저희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 여기 구경 오시는 분들도 많이 그래요? 계세요. 네. 그 민주당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냐 이렇게 네. 석방되는 거 예측도 못하지 않았냐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방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질책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게 아프게 다가왔겠죠. 진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판관하고 있었네. 민주당 예측도 못했네. 그런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력전을 좀 한 건데 이게 또 추장숙고로 가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분명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지층은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지지층을 좀 잠재우고 달래줘야 되는 게 정당의 역할인데 그거를 지금 오롯이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초조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고지가 바로 저긴데 대통령 궁에 드디어 이제 딱 당선증 들고 입성하는 날을 이제 손꼽을 수 있겠군 하는데 뭔가가 분위기가 반전되는 느낌도 들고 나는 여기까지 일런지도 모른다. 혹은 일이 잘못되면은 청와대는커녕 의왕에 있는 구치소에 가는 의원님. 네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아까 초조한 마음. 그래서 오늘 뭐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몸조심하라는 얘기까지도 아마 난 그게 즉흥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주시는 저희 시청자들이 계세요. 일단 그 즉흥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 회의록을 보면 예. 회의가 끝날 때쯤에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작심한 발언을 쭉 한 거예요. 준비해 오신 거다. 네, 야. 그 최고위원회의였죠 오늘. 네네. 회의 끝난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그 거구장에서의 그 회동에서 그 나왔다는 얘기들이 거구장 객단가가 얼마쯤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상한 경우. 네네. 네. 아이고 저기 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식당 이름을 제가 예. 공개했습니다. 네. 신문에 다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정보력이 없냐 뭐 네. 그런 뭐 한탄도 나왔다고 하고 네. 국민의힘은 다 법조 커넥션이 있어서 다 정보를 아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냐 왜 뒤통수 커넥션은 민주당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페인트 모션인가를 정확히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네.
커넥션이라 하면 정계선 재판관 남편은 그 김희수 네. 대리인단의 지금 핵심인 김희수 회사더라.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아주 그 절친한 관계인 네.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미선 재판관의 그 동생은 탄핵 그 뭐죠 거기에 이제 그 뭐 대표인가로 하고 네. 있고 그런데 그 정보를 문영배 권한대행은 무슨 동기생이라더라 또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의심되는 대목은 거기에 있었죠. 내란죄 소추 사유에서 빼달라고 했을 때 네. 그때 대리인단이 변호사가 네. 빼겠습니다. 이것이 재판부에서 저희한테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채널이 있는 것이라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백한 것처럼 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온 행동들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막 협박하듯이 막 그 마흔역 임명해라라고 자꾸 최후 통첩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런 그 선을 넘는 발언을 막 하는 걸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날 한정식집에서 모여서 우리가 가상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김복형이 누구야? 아는 사람 있어? 네네네네. 그 사람 어디야? 뭐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 예를 들면 우리 흔히 그렇게들 물어보잖아요. 회의 시작하면은 네네네. 뭐 들은 사람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밭글 보고서 뭐 둘이 싸웠다는데 이 사람이 누구야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네. 진짜 정보력의 수준이 정말 그 정도인지 아니면 뭔가 페인트 모션을 하는 건지 정확히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성 의장님도 보시고 우리 호 대변인께서도 보셨을지 모르는데 어제 오늘 밭글이라고 그래서요. 이제 내가 받았으면 이거 공감 가는 글인 걸 해가지고 지인들한테 옮겨 다니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본 글 줄여서 밭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해온 내용 중에 지금 평의를 10번에서 20번 사이에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의가 열릴 때마다 뭐 지금 헌재에 걸려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된 쟁점이 5가지다 6가지다 하는데 첫 번째 쟁점에 관해선 사실관계가 서로 마무리가 돼서 넘어간다.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주심 정영식 재판관이 오늘의 쟁점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관한 쟁점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또 확인하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왔다고 보도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지금 저희 인터넷 공간에 돌아다니고 있는 글에 따르면 절대 아니다. 쟁점이 제한이 되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재판관들 사이에 워낙 충돌이 세가지고 지금 마무리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선고가 언제 있을지 모른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그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까? 그 박근의 신빙성은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얘기와의 신빙성과 또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너는 한쪽을 탄핵시키면은 네. 방금 그 박근도 탄핵시켜야 돼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됩니까? 뭐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된 내용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이 박근 시장이라는 게 참 저희가 맞습니다. 이 네. 네. 방송에서 네. 아니 우리는 저희 시청자들이 예. 그거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이 그렇죠.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또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코멘트를 하나 이걸 이제 귀를 기울이신 그러니까 분들이 계세요.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예. 아까 그 의원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던 게 이게 이 선고가 늦어진다, 지연된다. 네. 이게 사실 표현이 맞는가? 네. 왜냐면은 최종 변론 기일 이후부터 네. 며칠 내에 나와야 된다가 없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관들이 숙고하고 있을 뿐인 건데 네. 근데 모두가 이 두 가지 선례도 참 적죠. 두 가지 선례를 좀 초과해 버리니까 왜 안 나오지? 최장 기간이라. 왜뭐 최장 숙고. 예. 근데 최장 숙고라고 그 전 사례가 2개밖에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너무 적은 상황에서 사실 최장 숙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최장 숙고는 맞죠. 팩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거 왜 이렇게 최장 숙고까지 가는지에 대한 여러 합리적 이야기가 나오던 와중에 한 이제 이야기가 방금 말씀하신 이게 사실은 쟁점적으로 계속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장 숙고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러 박근을 받았을 때 이게
설득력이 있네라고 많이 돌린 게 아닐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신 게 아닐까.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공감했을 뿐이지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밖의 영역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개변님 만약 이제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된다면 그 우려 요즘 참 말 한마디 한마디 쓰여 참 걱정 조심스러운데요. 이걸 우려라고 해야 되는 건지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쟁점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 다음 주는 고사하고 4월 초에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결론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항이기 때문에 늦춰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건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제가 볼 때. 네. 왜냐하면 초기에는 2월 말, 2월 안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랬었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네. 근데 이게 국민들의 여론이 1월에 많이 바뀌었고, 네. 국민들의 여론이 바뀐 데다가 이제 최근에 결정적으로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네. 지난주에 갑자기 최재 감사원장과 감사와 3인에 대한 선고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예. 한 주에 2개씩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브리핑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래서 안 할 겁니다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하려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네. 지금도 또 이제 또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건 제가 보기에 문영배 대행을 비롯한 이분들은 26일 전에는 하고 싶겠죠. 저는 그 마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데드라인까지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데드라인이 언제입니까? 26일이죠. 26일. 아. 그것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 6명이 안 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합리적인 저는 추론이라고 생각하고 데드라인 하시길래 네. 저는 문영배 이미선 퇴임하는 4월 18일 4월 말씀하신 줄 18일. 알았어요. 네. 그때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도 인용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면은 발표하겠죠. 네, 선고를 하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 상상을 뛰어넘는 수위의 발언, 몸조심해라라는 것까지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초조하고 급한가. 사람이 정말 쫓길 때 그런 그 무리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는 효과는 좋은데 도대체 조기 대선 날짜는 오리무중이니 네. 참 마음속이 이중갈래에서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무시켜 놓은 것은 오케이. 네. 그거 다음에 곧바로 조기 대선 날짜가 다가와야 될 텐데 네. 그것도 오리무중이니.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날을 잡아놨는데 네. 그거는 자꾸 다가오는데 네. 이거는 자꾸 늦춰지고 네. 오늘 나온 그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보면 2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나오면 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반대한다는 응답이 51%, 그렇더군요. 호남은 56%. 아, 저는 이재명 대표 굉장히 큰 이 충격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여론조사 결과 보고 네. 어쩌면 그게 오늘 발언에도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쫓기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40역이라도 빨리 임명해라라고 자꾸 그 최후 통첩을 막 노골적으로 막 협박을 그런데 하고 최후 통치를 거의 매일 하다 보니까 최후 통치함에 약발이 조금 약화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 임명하면 연기되지 않나요? 만약 재판관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네. 변론을 한번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한 네. 번만 참여해도 참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 1, 2주가 늘어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기각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최악은 피하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일정 때문에 빨리 나오길 바라는 사람인 건지